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결국 항복 만세를 불렀어요. 두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 26살짜리 여성을 갖다 놓고요, 이 민주당 원로들 일제히 집중적으로 다 때렸어요. 몇 명만 빼놓고. 이 박용진 또 조응천 이런 몇 명은 그래도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민주당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사과해야 되겠다. 그리고 최광욱 성추행과 관련된 이 비리 의혹, 이거 반드시 징계를 해야 되겠다. 이러한 이 몇 가지 사항, 특히 586 용태 이런 문제 관해서 공감을 하는 의원들이 몇 명은 있었어요. 실명으로 대놓고. 근데 나머지는요, 금태섭까지 쫓겨날까 봐서 아무도 말을 못해. 이게 오늘날 민주당이에요. 이게 바로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바로 박지원 위원장이 비판한 게 뭐예요? 이게 바로 팬덤이 무서운 거예요. 팬덤 정치의 이 폐해를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지적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아픈 데를 제대로 찔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에서 난리가 난 것이고, 아픈 데를 제대로 찔렀기 때문에 공감을 하는데 금태섭 같은 사태가 벌어질까 봐서 이제 불과 총선 2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무서워가지고 아무도 말을 못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로들이 나서서 이 박지원 이거 완전히 선거가 지금 내일 모레인데 내용 집안 분란 일으키는 것, 도저히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러한 또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이재명이가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재명이가 또 뒤에서 살살 달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백기투항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강욱이 확실하게 징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젊은 민주당 깃발 끝까지 다시 챙겨 나가겠다. 그리고 팬덤 정치는 빨리 손을 떼어라. 내가 이것을 위해서 끝까지 노력하겠다. 그래서요, 이 후보들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에 586 용태가 하라고 한 거, 이것도 해명했어요. 다 용태하라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요, 또 윤호중이 사퇴하라. 이거랑 마찬가지잖아요. 586 하면 대표가 누구예요? 윤호중이잖아요. 그래서 윤호중, 지금 공동 비대위원장이잖아요. 이 사람한테는 사과를 했어요. 자, 그러면 그러니까 사과는 일부 했지만은 핵심이 뭡니까? 이 팬덤을 떠나라. 그리고 청와국이 징계하라. 이 대목, 그리고 민주당 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젊은 2030을 챙겨라. 이 메시지는요, 절대 양보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완전히 백기를 들은 것 같아. 그래서 전부 다 백기 들었다. 3일 만에 쿠데타 실패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실상 쿠데타가 아직은 실패한 건 아니고 반은 살아있어요. 반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86 문제, 그 다음에 최강욱 문제, 그 다음에 민주당 팬덤 정치 결별하라. 이 얘기는 여전히 살아났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이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절반은 성공하고 절반은 실패했다. 그래서 일단 쿠데타는 뭐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잠복해 있다. 쿠데타 세력들이 지금 세력들이 몸을 바짝 낮추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한번 터지면 이게 불길을 잡을 수 없으리라고 봐요. 제가 바로 앞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요, 이 서울구청장 선거 25개 중에 3개만 빼놓고 나머지 우리 국민님이 싹쓸이 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지역의 경우에는 70만 인구가 넘는 그러한 말하자면 기초와 광역 사이쯤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지금 국민의힘이요, 한 군데 빼놓고는 전부 다 싹쓸이 하는 판국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화성 한 군데 빼놓고. 그러면은 전패로 나가잖아요. 전패로 나가면 누군가 책임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전패로 나갔다. 그러면 박지원 말이 맞았네. 조금 어설픈 데뭐 있었네. 왜 그러려면 당 지휘부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치밀하게 얘기하지 않고 느닷없이 불쑥 얘기했냐. 이러한 책임론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 박지원한테. 그렇지만 더 큰 책임은 아예 민주당 판을 다 바꿔야 되겠다. 이런 여론이 불길같이 올라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불길을 예상하고 이 박지원 위원장은 본인 얘기했던 최강욱 처벌 문제, 그 다음에 젊은 민주당으로 가자는 문제, 또 586 중에 나갈 사람들, 그리고 팬덤 정치 손끝 잡고 한 거, 이것이 이제 지선의 패배와 함께 불길을 탈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은 사실상 공중분해 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게 이제 결론적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박지원 위원장이 오늘 페북에 올려서 사과를 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선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민주당 후보들께 정중히 사과한다.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저귀한 점 사과한다. 더 넓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달게 받겠다. 특히 윤호중 마음 상하셨을 윤호중 위원장께 사과하고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선거 승리와
쇄신을 위해서 윤 위원장님과 다시 머리를 맞대겠다. 그리고 586 용태 주장한 거 민주당이 정말 많이 잘못했다. 예. 그리고 고개를 숙이면서 다른 지도부와 갈등을 빚었다. 이렇게 지금 강조를 했는데요. 이 586 문제와 관련해서 해명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586의 아름다운 퇴장 발언에는 오해가 있다. 586은 다 물러나는 것이 아니고 혁신을 막거나 시대의 흐름과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586은 물러나라. 남아있는 586도 역할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최광호 의원 징계와 평등법 제정, 검찰개혁 입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런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가 제기한 사안들이 매번 묻히는 것을 보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호소하는 기자회견이라는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헤아려 주셔달라. 그러면 고맙겠다. 그러니까 이게 왜 기자회견을 통해서 불쑥 얘기했느냐. 자기가 계기가 됐을 때마다 이렇게 최광우 문제, 평등법 문제, 검수완박 문제, 소상공인 보상 문제 이런 걸 얘기했는데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야말로 이 허수아비 비대위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직격탄 날렸다 이겁니다. 공개적으로 먼저. 예, 그 경위를 밝히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최광우 문제는요. 선거 전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는 미안한데 선거 전 징계는 힘들어졌지만 6월 20일 합당한 징계에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더 젊은 민주당을 내걸고 세대교체의 깃발을 높이 들고 정치 혁신을 했으면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쇄신 방안. 그리고요. 폭력적 팬덤 정치와 결별해야 하고 일부지만 팬덤 정치가 우리 당원을 과잉 대표하고 있다. 이들을 정치적 자양분으로 삼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그 목소리는 더욱 거칠어지고 당의 선택지를 좁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여전히 본인이 들고 일어났던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경위,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말한 거 챙겨주지 않는 거,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이라는 타이틀을 갖다 놓고 무시당하는 거, 그렇죠? 박지원 패싱 영상이 너무 심하다. 한마디로 이래서 자존심을 걸고 공개적으로 공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문제, 이를 경위를 밝히면서 사과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완전히 이제 이 불씨는 여전히 분열의 불씨는 크게 심어졌고 여전히 살아있는 악재다. 이게 저의 결론이고 이번에 지방선거가 끝나게 되면 결국은 공중분해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다. 우선 이제 비대위원장 만들겠죠. 예, 비대위원장. 자,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는요, 또 서울시, 지금 서울시 의회 누가 장악하고 있어요? 완전 싹쓸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의장이 누구냐? 김인호 의장이에요. 근데 김인호 의장이 사고를 쳤어요. 이 보도 내용은 뉴델리가 단독으로 오늘 보도한 내용이에요. 뭐냐? 때는 2년 전으로 올라갑니다. 2020년 5, 6월 달에. 왜냐하면 이때는 두 가지 짚을게. 첫째는 코로나 전국이기 때문에 이 방역 조치 굉장히 심각할 때예요. 그리고 초비상 상황에 빠졌을 때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바로 뭐냐? 이때가 2020년 5, 6월이니까요.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구성될 때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더 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때 김인호 의장이 뭘 했느냐? 바로 서울시 민주당 의원들을 때로 딱 묶어가지고요. 집단으로 성접대를 한 그러한 지금요 제보를 받았다. 그래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시민단체가요. 오늘 경찰에 고발했어요. 그래서 적게는 서너 명, 두세 명, 많게는 30-40명씩 수차례 나눠서 향응을 접대하고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것도 수천만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료들끼리 말이죠. 이 문 닫아놓고 술 먹고 통로로 해서 호텔로 이동해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왜 그랬느냐? 후반기 이제 의장단 구성이니까 의장을 한 번 더 해먹으려고. 그런데 김인호 의장은요, 이 사항에 대해서 강력히 부인하고 있고 경찰은 이 민생대책위원회에서 고발한 건 맞다. 그러나 내용은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이 뉴델리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델리가 확인한 고발장을 보면요. 이 민생위가 이 김인호 의장이 2020년 5월과 6월 사이에 이 동대문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서울시 민주당 의원 30-40명에게 술과 성접대 제공, 그 다음에 돈 봉투도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게는 두세 명, 수차례 걸쳐서 많게는 30-40명씩 반복적으로. 자, 그리고요. 해당 업소 성접대는 어떻게 했냐? 성업소에서요. 호텔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객실로 이동해요. 30-40명의 의원에게 금품, 향응, 그리고 성접대 사용한 액수가 최소 수천만 원이다.
그리고요, 이 민생위가 이 발표한 바 따르면은 당시는 서울시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이기 때문에 경선을 앞두고 있었다. 그래서 이 표를 얻기 위해서 접대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요, 익명의 제보자를 통해서 해당 사실을 인정했고, 또 향응 접대를 받은 의원들끼리 무심코 주고받는 얘기, 그때 어땠어? 어떠했어? 이런 표현이 돌고 돌아서 제보로까지 이어졌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민생위원회에서는 이 성매매 금지법은 물론이고요, 공직선거법,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그 다음에 부정청탁 즉 김영란법, 방역법, 이런 여러 가지 법을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이거를 배당을 받아가지고요, 수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고발 접수된 건 맞다. 그러나 수사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내용은 알려줄 수가 없고 추가적인 내부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이 김인호 의장은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어. 내가 계산했던 증거가 있냐? 강하게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내용 앞으로 상당한 파문이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지금 이 박완주 의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서울, 부산 아주 대대적인 이 성추문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서 맨 먼저 시작, 서울 시작, 그 다음에 부산. 이번에는 서울시 의원들, 지방 의원들이 아주 단체로 이렇게 성접대를 받은 거. 자, 그래서 상당한 지금 파장이 불가피한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오비라고 말이죠. 이 양승조 충남지사가 오늘 페북에다가 본인이 성추행을 했다, 이러한 내용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제 이 김태흠 후보 측에서 공식적으로 이거를 문제를 제기했어요. 자, 이 토론 도중에 이 사안을 이제 꺼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보아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승조 지사가 오늘 페북에 올려서 이거야말로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말은 하늘의 날벼락이다. 무슨 일인지 상대가 누구인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허무 맹랑한 비열한 공작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그럼 뭐냐? 이 내용은 4년 전에 선거를 마치고 지지자 모임에 양승조도 참석했다. 그 자리에는 한 30명 청년 동지들이 함께 있었다. 그 자리에서 양승조가 당사자에게 술을 따르라고 하였고 어깨를 서너 번 툭툭 쳤다. 이게 고소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 자, 이것을 성추행이라고 고소했다는 것인데, 한마디로 고도의 음모에 의한 비열한 정치 공작이다. 여러분 성실함, 도덕성, 청렴과 능력이 검증된 저 양승조를 여러분께서 살려주시고 구해 주실 것을 절절한 마음으로 호소한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여기서도 양승조 지사가 성실, 도덕, 청렴, 능력, 검증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양승조 지사 이 긍정평가가 72%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도민들이 이 긍정평가 72% 된다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이 페북에서 올린 이 입장, 성실, 도덕, 청렴, 능력 검증됐다. 이 내용하고요, 이 비슷하게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고소 내용이 술 따르라고 하고 어깨를 서너 번 툭툭 쳤다. 이것이 만약 전부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한 이 반론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 양금희 대변인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민주당 당원 출신인 30대 여성 피해자가 25일 천안 동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걸 인정하고 있어요.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안희정, 박완주에 이어 양 후보까지 끊임없는 성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자는 물론 지역민과 국민께 즉각 사과하고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라.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이 양승조 지사는 이 캠프 측에서는요, 양 후보를 고소한 30대 여성과 이 대리인, 변호사, 그리고 해당 사건을 보도한 인터넷 신문사, 편집인,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바로 어제 고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민주당, 이 야당, 이 성추행과 관련된 이 문제가 만만치 않은 이번 선거에 영향을 줄 굉장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뉴스입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이거 패션 또 설명을 제가 해드렸는데, 흰색 셔츠에 검정색 긴 치마 이렇게 지금 다 와 있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이거 오늘 아침에 제가 일찍 사전 투표한 거 이제 보도를 했기 때문에
예, 무슨 브랜드를 입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왜냐면 김건희 여사가 나오면 꼭 그게 아주 많이 인구의 회자예요. 파악을 못했었는데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흰색 반소매 블라우스에 검은색 긴 치마, 그리고 평소 즐겨 입는 깔끔한 블랙 앤 화이트 패션, 그리고 착용한 가방은 국내 브랜드인 빌리언템 제품, 가격 20만원대. 그런데 지금 이 옷돌이, 이게 지금 언론에 또, 그리고 온라인에 불이 났다고 그래요. 이게 어디 거냐 이거예요. 그냥 평범한 게 아니다 이거죠. 한마디로 이게 디올, 크리스찬 디올 아주 뭐 고급 브랜드잖아요. 여기 거가 맞다는 거예요. 왜? 이 블라우스 오른쪽 밑에 뭐가 있느냐? 디올의 상징이 뭐냐면요, 꿀벌 자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송중기도 입었었는데 이 꿀벌 자수 때문에 이 디올 거가 맞다. 그러면 가격이 얼마냐? 현재 디올 홈페이지에서 175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지금 이제 이거는 또 이렇게 인기고 관심이 많아졌느냐? 김건희 여사 하면 수수하다, 검소하다, 좀 아주 저렴한 그런 옷을 입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단양 구인사 갈 때는 54,000원짜리 치마, 그리고 흰색 슬리퍼는 34,000원짜리, 이렇게 또 안경은 또 한 5만원짜리 이렇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래간만에 명품을 입었다 그러니까 또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보도된 대로 크리스탈 지올거가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김건희 여사가 뭐 명품 살 돈이 없겠어요. 근데 이제 대통령 부인이다 보니까 많은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명품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작년 6월 달에는요 명품 브랜드 고야드 가방을 들었었는데 그때 가방은 한 200만 원짜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요 이 김건희 여사가 밝힌 내용을 보면 꼭 명품을 입어야 할 일이 있다면 제 사비로 구입하겠다, 이러한 입장문을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명품 그 디오르 이것도 당연히 사비로 사지 않았겠어요? 더 바보 아닌 이상 이야기야. 이 김정숙 여사가 얼마나 난리를 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외제 고급 브랜드의 명품 제품을 입은 것 같고요. 또 자기가 집에 있는 거 한 번씩 또 입어줘야지, 일부러 계속 중소기업뿐만 만약에 입으면 이것도 또 쇼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비판이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김건희 여사도 참 머리 아플 것 같아요. 중소기업 제품만, 국산만 입자니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거고, 그렇다고 명품만 입으면 또 난리 날 테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국내에도 이 외제가 많이 있듯이 우리 국내 패션, 국내 제품도 해외에 얼마나 많이 나가요. 그럼 우리가 해외에 팔면 거기에 있는 현지 소비자들이 사줘야죠. 이것도 일종의 뭐 상호주의 같은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이 불매운동을 벌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제는 패션과 관련된 뉴스도요 조금 자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